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고등학교 컴퓨팅 사고력 기반 정보교육 학습 도구 개발을 주제로 한 미디어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인트로덕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구에 대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학습 도구는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정인 문제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 단계를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사후에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주요 유스케이스는 로그인, 문제 분석,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페이지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시퀀스 다이어그램 전체 흐름을 요약한 화면입니다. 왼쪽에는 로그인 및 사용자 인증 절차가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신규 사용자 분기와 대시보드 이동 과정이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시스템 간의 메시지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 페이지에서 보기 어려우니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먼저 로그인 절차에서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학생이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하고 구글 로그인을 통해 인증을 받는 흐름입니다. 학생이 구글 계정을 입력하면 인증 시스템에서 인증 토큰을 발급받아 로그인 UI로 전달하고, 해당 토큰을 기반으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 DB를 통해 기존 사용자인지 신규 사용자인지도 판단됩니다. 이어서 신규 사용자인 경우 학생인지 교사인지 유형을 선택하고 학년, 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DB에 저장되며 이후 세션 생성 요청이 학습 플랫폼으로 전달됩니다. 세션이 생성되면 학습은 학생용 대시보드로, 교사는 교사용 대시보드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이 흐름을 통해 사용자는 각자의 역할에 맞는 환경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분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전체 흐름이 길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분해와 AI 도움 요청에 관한 흐름입니다. 학생은 먼저 문제분해 도구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 학생은 새 문제 시작 혹은 기존 문제 불러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문제 시작을 선택하면 직접 문제 설명을 입력하게 되고, 기존 문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AI 지원 시스템이 데이터 저장소에 요청을 보내 기존 문제 데이터를 조회한 뒤 반환됩니다. 문제 데이터가 로드되면 마인드맵, 메모장 등의 도구가 제공되며 학생은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하위 요소로 분해합니다. AI 도움 요청하는 경우 문제의 컨텍스트가 AI 지원 시스템에 전달되고, AI는 분석 제안을 생성하여 이를 사용자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인 저장 및 교사 피드백 등록 과정입니다. 문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저장과 피드백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생이 작업을 저장하면 저장 요청이 데이터 저장소로 전달되며, 저장이 완료된 후 응답이 반환됩니다. 시스템은 저장 완료 알림을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은 피드백 요청을 통해 교사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저장소에 요청을 보내고 교사가 작성한 피드백이 있으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교사는 별도로 피드백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의 작업을 조회하고 문제 분해 결과를 확인한 후 피드백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피드백은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며 완료되면 피드백이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문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저장과 피드백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생이 작업을 저장하면 저장 요청이 데이터 저장소로 전달되며 저장이 완료된 후 응답이 반환됩니다. 시스템은 저장 완료 알림을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은 피드백 요청을 통해 교사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저장소에 요청을 보내고 교사가 작성한 피드백이 있으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교사는 별도로 피드백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의 작업을 조회하고 문제분의 결과를 확인한 후 피드백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피드백은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며 완료되면 피드백이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은 패턴 인식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패턴 작업 시작과 AI 도움 요청 단계입니다. 학생은 패턴 인식 도구 페이지에 접속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 학생은 새 패턴 인식 시작 또는 기존 데이터 불러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 입력 선택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으며 기존 작업 불러오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소에 요청을 보내 데이터를 조회한 후 반환합니다. 저장된 작업이 로드되면 학생은 패턴 정의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패턴을 정의하게 됩니다. AI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컨텍스트가 AI 지원 시스템에 전달되고 AI는 적절한 패턴을 제안합니다. 학생은 이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장, 교사 피드백 등록은 문제 분석과 유사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상화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전 작업 불러오기와 AI 도움 요청입니다. 학생은 추상화 도구에 접근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이후 이전 데이터 불러오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저장소에 이전 단계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조회한 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전 작업 기반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학생은 핵심 요소 추출 도구를 사용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 요소를 지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상화 모델이 업데이트됩니다. AI 도움을 요청할 경우 현재 컨텍스트가 AI 지원 시스템에 전달되고 AI는 추상화 제안을 반환하며 학생은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장, 교사 피드백 등록은 앞부분과 유사하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설계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설계 및 AI 도움 요청입니다. 학생은 알고리즘 도구에 접속하고 알고리즘 설계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이후 이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 데이터 저장소에 추상화 결과를 요청합니다.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조회 및 반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성됩니다. 학생은 순서도 및 블록 조작 도구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하며 작성된 알고리즘은 시각화되어 제공됩니다. AI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컨텍스트가 AI 지원 시스템에 전달되고 AI는 알고리즘 제안을 반환하며 학생은 이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검증, 저장, 피드백 등록 흐름입니다. 학생은 알고리즘 검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검증 결과가 사용자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후 저장 요청을 통해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진행되며 결과가 반환되고 저장 완료 알림이 표시됩니다. 학생은 피드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AI 지원 시스템을 거쳐 데이터 저장소에서 피드백을 조회한 후 인터페이스에 표시됩니다. 교사는 별도의 흐름으로 피드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알고리즘 작업을 조회하고 피드백을 작성한 후 저장 요청을 보냅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응답이 수신되고 피드백은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중학생 페르소나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보교과서에서 컴퓨팅을 활용한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발견, 분석, 추상화하여 해결책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한다는 학습 목표와 실생활의 문제를 탐색하여 발견하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에서 제시된 예제인 일기예보 프로그램 만들기 예제를 바탕으로 실제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학생은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보면 날씨만 나와 있어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제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에 날씨에 따른 옷 선택이 어려우니 날씨를 입력하면 옷이나 챙겨야 할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학생은 문제 분석 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잡한 문제를 작게 나누어 보기 시작합니다. 날씨를 비, 눈, 기온, 복합 날씨 등 다양한 요소로 분해하여 각 상황에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마인드맵 형태로 시각화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긴다. 눈이 오면 장갑과 우산을 챙긴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낮으면 우산과 외투, 장갑이 필요하다와 같이 상황별 조건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연결하며 문제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날씨라는 포괄적인 문제를 다양한 세부 조건으로 분해하여 구조화하게 됩니다. 이후 학생은 패턴 인식 페이지로 이동하여 앞서 마인드맵에서 도출한 요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조건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낮음, 눈이 옴은 장갑과 외투로, 비가 옴과 소노기는 우산 등으로 묶으며 날씨 조건별 공통 패턴을 인식하여 정리합니다. 이어서 추상화 페이지에서는 복잡한 상황 중 핵심 조건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유형과 기온이라는 두 가지 기준만으로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하는 간단한 요약 다이어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은 복잡했던 문제를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알고리즘 작성 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금까지 정리한 조건과 대처 방안을 블록 코딩 형태로 구현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블록으로 조립하여 학생은 스스로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 과정을 통해 논리적 흐름으로 구현하고, 결과적으로 학생은 문제 발견부터 분석, 추상화, 설계 및 구현까지 웹의 모든 과정을 활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조 8주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